네, 집담의 사회를 맡은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박용수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 신학을 했는데요. 목회는 못했고 전도사 잠깐 하다가 이제 돈을 워낙 가난해서 돈을 좀 벌러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다 교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셨다면 저는 거꾸로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하나님을 만져봤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보다는 여기 이제 귀한 네 분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포스트잇에 이렇게 주신 질문부터 좀 받고 혹시 포스트잇에 질문 안 하셨더라도 이 질문 끝나면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가 6시 정도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전에 이제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혹시 단톡방에 초대가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시다가 이제 어떤 영적인 고갈함, 영성을 좀 다시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교회와 사회적 경제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좀 취지로 행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단톡방에 초대해서 느슨하지만 저희가 정보도 나누고 이런 네트워크를 좀 하고 이후에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도 있고 경험했던 분도 있으시니까 뭐 상담을 해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슨한 네트워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단톡방에 초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데요. 그래도 범위가 크니까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들어갈까요? 예. 아니면 신부님부터? 신부님 지루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신부님부터. 네. 마을 공동체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코어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큰 네트워크를 운영할수록 코어가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건 한 사람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코어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 오랫동안 빈민운동 하셨던 우리 신부님부터 좀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도 해주세요. 네. 네네.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고 유지할 때 실제 동력이 될 수 있는 코어 공동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분부터 네, 혹시 우리 네네. 그 공동체를 하고 계신 분이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께 제일 먼저 답을 요구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신부님이 저한테 넘기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교회가 시작될 때는 2003년도에 시작됐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는 아예 코어 멤버가 없는 그러니까 개척 멤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넘게 안 당한 한 가정과 싱글 한 명 이렇게 3명이 이제 목사 가정과 함께 5명이 첫 예배를 드렸고 그것도 준비된 게 아니었어 가지고 개척을 한다는 있었지만 이제 아무튼 코어 멤버가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 7년 정도 교회가 지난 다음에 교회 전교인하고 그때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됐던 100명 정도 됐나 봐요. 그 교인들하고 같이 교회 비전닝 작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아까 제가 그냥 확 넘겨버린 부분에 이제 저희 교회의 그 비전을 정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로 해서 교회 이름이 하나의예요. 이제 점을 찍은 줄임말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온전한 제자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창조적 변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을 정리하고 7가지 핵심 가치들을 잡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거에 동의하는 멤버들이 계속 그러니까 공부를 해온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느슨해 보이는데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강한 코어 그룹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어야. 그래서 뭐 당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름이 선교이 모인 사람인데 다 그냥 직분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 해에 뭐 센터, 저희 교회 2가지 조직이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한 것과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들을 중심이 있는데, 각 센터의 센터장과 그 가족 모임 리더들 중에서 그룹들을 묶어서 대가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대가족장들과 청년 대표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매년에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코어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그 상상력으로 시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주도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리더십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은 무지하게 크다. 근데 리더십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성경에 기반한 생각들, 우리의 목적하는 바들, 그래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들을 정리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저희에게 그러한 코어 그룹이 있는 거고요. 그 코어 그룹은 굉장히 신앙 고백의 기초에 있는 것이죠. 네네. 미션 비전 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뜻을 모은 계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그룹과 그냥 공동체 관계를 만드는 그룹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하는 의사결정 체계, 그러니까 크게 제일 상위 의사결정, 상이라기보다는 총화하는 체계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간다. 그 안에는 이제 다중 리더십, 1인 리더십, 다중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정훈영 목사님은 1인 리더십 아니세요? 정훈영 목사님 말씀드릴 때 저는 너무 눈물이 나던데 엄청 고생한 게 보이잖아요. PPT를 통해서. 제 얼굴에 그렇게 보이나요? 네. 코어 그룹, 코어 공동체가 어떤 것일까요?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제가 1년 농사에서 가을이면 쌀과 김치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감사했다고 꽤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코어 그룹인 것 같고. 아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희는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뭐 노인들 중심으로 초기에 구성이 됐고, 지금은 이제 1세대 노인들 거의 돌아가시고 이제 뭐 2세대 분들이나 또 밖에서 저희와 오랫동안 연계 되셨던 분들이 몇 분 참여하시고 하는 작은 이제 교회인데요. 그 경계가 사실은 뭐 교회 안과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만났던 분들도 계속 초대되는 분들하고의 경계는 특별히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 김치와 쌀을 목사가 보내주는 걸 받을 때 굉장히 황송해 하세요. 목사는 보통 주는 게 없거든요. 받기는 잘해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가 농사진 거 뭐 이렇게 싸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 굉장히 황송해 하시는데, 그럼 저는 그 미안함을 어디에 쓰냐면 땅 살 때 돈 좀 내놔라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그런 때 나타나더라고요.
야, 이거 땅을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1억이 필요해. 이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그걸 보고 저희는 이제 저희를 스스로 이렇게 좀 평가해 보는 거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런 것처럼. 저희는 그래서 좀 열어놓고 이 공동체를 뭐 교회 안과 밖도 가급적 열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 핵심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이런 걸 의논하는 그룹들이 뭐 꼭 그 지역의 그 마을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열려 있고 그런 이제 자원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섬김 자체가 코어다 이라는 말씀. 섬김의 리더십 말씀해 주셨고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외부 사람과 같이 코어를 형성하고 있다.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와룡의 김종수 목사님은 밖에서 들어가셨잖아요. 코어가 되셨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그 공동 육아 공동체였는데 품앗이 공동체였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로 전환을 할 때에 제가 영상도 같이 보자 하고 책도 같이 읽고 조금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제가 해드렸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내 필요는 생각 안 하고 이제 조직의 문제, 조직의 필요를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공동체에는 나의 필요가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필요를 함께 담고 그걸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언어도 같이 배우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코어 그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좀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년 정도 쉬겠다고 이야기하면 쉬어.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하는 한 7, 8명 되는 멤버십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런 코어 그룹을 만드는 데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학습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데에 제가 저희 마을에서는 가장 힘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우리 마치 목사가 성경 공부나 말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같이 책 읽는 거를 남편들하고 이제는 같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 언어를 만들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 그룹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사실 코어 그룹을 했다라면 저는 마을에서 제가 코어 그룹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그러면서 배우면서 사실 지난 7년 동안 하다 보니 집 짓는 데 저를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배워줘가지고 이렇게 끼워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뭐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멋있는 제가 손수 다 디자인하고 이렇게 한 데에 배려를 받아가지고 제가 공동체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 언어를 같이 소통하는 것들이 마을 공동체의 시작이자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교회 언어로 한다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사실은 뭐 우리말하면 제자 훈련을 한 그 그룹이 결국은 이런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필요와 욕구가 공통적인 사람들이 시작했을 거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호세마리아 신부가 그렇게 학습 모임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학습 모임을 통해서 약간 뜻과 비전이 맞는 사람들이 코어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여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네네. 아니 제가 코어 그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 어느 그룹이든지 뭐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때로는 그게 잘못하면 이렇게 배타적인 또 조직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구성원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 대상화한다고 그럴지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코어 그룹이라는 말을 이 작자한테 잘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이 새로운 그 선교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파이오니아라고 그러는데 그 파이오니아를 훈련할 때 그 제일 1원칙이 뭐냐면 절대 혼자 시작하지 마라. 이게 저희가 하는 그 훈련에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늘 이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늘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요즘에 보니까 저희 솔로 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먼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소리를 이렇게 말해라. 스피크 아웃하라. 그리고 그 말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명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꿈을 꿔라. 그럴 때는 내 꿈을 그 사람들과 함께 조율해가는 과정이죠. 내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실천해라.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다 그런 초기 동력 중심된 동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조직이 안정된 다음에도 조직이 생기면 어떤 각 조직의 어떤 역할과 권한과 책임 같은 것들이 다 생기게 돼서 그럴 때 이제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제 안에 좀 정리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샬레 명성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일하는데 여기 되게 교회에서 모인 분들이니까 저희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도력은 참된 지도자이신 성령께서 참된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다. 그게 지도력이다 그러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신념이나 어떤 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성령의 움직임에 교회 공동체가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지도력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온전히 성령이 참된 중심이 되는 공동체, 퀘이커 공동체들은 이제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갖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모양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네. 네네. 하여튼 그 필요와 욕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와 욕구지만 하나님의 필요와 욕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욕심보다는 그런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 그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특히 이제 섬김의 자세로 운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코어 그룹의 하나의 뭐 형태, 성격, 뭐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슈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게 되셨어요? 지역사회와 갈등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아까 발표할 때 갈등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 주시죠. 갈등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일방적인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어려움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손님이 계속 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알게 된 게 그 옆에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그 뉴타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잖아요. 뉴타운 쪽에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그곳이 신천지가 하는 비즈니스 공간이고 공동 육아를 하면서 엄마들을 꼬신다더라. 이거를 누가 올렸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공동체 식구의 언니가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전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재밌어했죠. 왜냐하면 우리 공동육아는 이제 그 용량의 한계로 외부 사람을 못 받거든요.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공간 작고 이래서 저희 아이는 많고. 근데 이제 그거를 빌미로 꼬신다 이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흘러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이후도 계속 있고. 근데 지금은 또 좀 다른 측면의 일들이 있는데 저희 공간이 그러니까 마을극장 가좌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만나는 자리가 된 거예요. 플리마켓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1년에 4번씩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셀러도 많이 들어오고 그 이제 서울시가 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이제 그 커뮤니티 스토어들하고 결합해서 저희 교회가 해온 역할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알려진 바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그 정도의 규모로 오픈돼 있고 종교색을 띠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강당 공간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막 정당들에서 무슨 출판 기념회를 하거나 뭐 기타 등등 뭐 강연회를 하거나 후쿠시마 원전 뭐 관련된 진보당에서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저희 공간을 빌려서 많이 썼거든요. 이제 저희가 빌려주는 기준은 대관비는 책정돼 있으나 대관비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지불한다. 그래서 주로 돈이 얼마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돈이 있으면 내시고 없으시면 안 내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저희가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있으시면 오시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색깔들이 약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정당 쪽에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이름이 마을극장 가좌동이니까 여기에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왜 저런 활동을 하는 걸 가만두느냐.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소명해라 이랬는데 구청에서 이제 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임 센터장이었고 전임 센터장과 연결된 곳이다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문의가 왔고 거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만든 곳이고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 이제 저는 대답을 그래서 우리는 대관했다. 거기도 대관하셔라. 시간이 없을 예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대관하셔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갈등보다는 서대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시민단체가 없다는 건데 마을넷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곳이 지금 저희 이제 구청장이 바뀌면서 센터 그런 지원 조직들,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들을 없애버렸는데 오히려 없애면서 민간단체의 그 뭐라 그래야 협력 구조가 조금 더 강해졌거든요. 근데 그곳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조금 알려졌다고 해야 될까, 힘을 주는 곳이 돼야 됐다고 할까. 그래서 오히려 갈등보다는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신통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동네에서 하려고 했어요. 와서 보시면 누구도 여기를 왜 재개발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공간인데 그거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걸 밀어주는 이제 정부 정책이 있었을 때 그 반대 비대위가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저희 공동체였고 저희 공동체에 젊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면서 엄청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걸 이제 취소시키는 일들도 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연대가 좀 강해졌죠. 갈등보다는 네, 뭐 플리마켓 하면 지역 주민들 많이 오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저희 소비자층을 저희 공동체 식구들로 두고 있지만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좀 궁금한 추가 질문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갈등이 없이 확장되면서 연대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안에서 움직여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 변명도 한 바가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전혀 없는데 저희 안에서 이제 그 남가자 2동, 1동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딘가 가게를 가든지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저희 식구들을 안 만나고 지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외부 활동들도 하잖아요.
학교의 학부모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우리 공간이 레스토랑을 할 때는 레스토랑에 데려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공연을 하면 공연장에도 초대를 하고, 저희가 원데이 스쿨 같은 것들도 사실 여러 번 여는데 그럴 때도 초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아주 그렇게 세밀하게 움직이는 부분들과,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부터 조금 이유가 있어서 통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장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통장을 하다 보면 지금은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잘 알기가 어려운데, 통장은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합법적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집을 두드리고 갈 수도 있고, 주민등록 확인하러도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제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분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반찬 배달을 하는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활동들이 꾸준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주민센터가 저희를 알고 주민센터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저희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저희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그만 오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해결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을 다 드릴까 생각 중이긴 한데, 정운영 목사님은 왜 농촌의 텃세 뭐 이런 거는 없으셨습니까? 네, 그 뭔가 지역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기본 그런 어려움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질 때 지역에서 지역 기업에 이제 기부를 받은 바가 있어요. 뭐 농촌에서 뭐 출자금 얼마씩 내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한 기업이 이제 공익 자금으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에 이제 위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거하고 저희들이 또 대출을 받고 뭐 출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됐는데요. 그런 일을 그 지역의 아주 유력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저놈들이 먹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무런 지역과 그 지역 전체와 관계 없는 그런 돈이 사회에 들어왔는데도 이제 그런 하여튼 돈에 민감한 그런 풍토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엄청 오래 따라다니더라고요. 뭐 저 앞에서는 얘기는 못하지만 계속 들리는 얘기가 해가 가도 계속 안 사라지고 이런 식의.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그거를 그 좀 끈기 있게 참아야 되는 게 필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시간이 약이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저희 편을 자꾸 만드는 수밖에 이거 사실 해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 편을 만드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 노인들을 만나는 일들이고,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분들 만나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그분들 애로 일어상 이제 풀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소문은 뭐 삽시간에 사실은 좋은 쪽으로 온 동네에 퍼지게 돼 있었고요. 뭐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제가 이사장이었는데 이사장 자리도 이제 동네 이장님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그 조합의 대변인 역할도 좀 하게 하고, 이런 이제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 지금 10년이 이제 조합 생기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런 오해는 이제 많이 부식이 돼서 다들 뭐 관이든지 다른 단체든지 저희와 많이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서서, 그런 과정 뭐 저희는 특별한 요인이 있긴 했었지만 뭐 새로운 일 시작할 때 겪게 되는 일반적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우리 김정수 목사님은 호롤단신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은 혹시 뭐 목사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더 갈등이 심해진 사람이 있다거나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목사로 알게 되고 나서 모든 게 다 전도로 다 이제 이분들이 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섬기든지 뭐를 하게 되면 이제 교회 데리고 가기 위해서 활동들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지난 13년 동안 교회 교자, 예수 예자, 뭐 성령님 성자 한 번도 이야기를 사실 하지 않았고 그냥 생태 뭐 요 그 경제 이야기할 때 그게 성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할 때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간 이야기라고 그런 이제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401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401호 그 201호가 자녀를 군대 보냈는데 같이 군대 보내면서 이제 한잔 하시는데 제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종수 선생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재밌고 이렇게 한데 앞으로 또 10년 뒤에 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교회 공동체가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401호의 무신론자 그 분은 저희 아들을 저희한테 보내시거든요. 아들을 저희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지금 풀무학교에 유학을 이제 가서 기독교 기반으로 하는 그 농촌 관련해 가지고 보내면서 너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다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뭐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기보다는 저희 아내나 저나 또 저희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이 그 마을에서 그런 신뢰들을 쌓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 이야기라고 진정성을 알게 되고 신뢰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기회가 되었더랬습니다. 신부님은 혹시 하실 말씀? 교회와 지역사회 갈등. 제가 뭐 교회는 전 나눔의 집 경험이 뭐 아주 오래 전이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뭐 야학을 하고 뭐 타가소를 하고 그러면 일단 동네 사람들이 일단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죠. 저희 약간 빨갱이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뭐 이런 이제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나고 그래서 지역에서 일할 때 저희들이 먼저 한 거는 이제 이미 오랫동안 그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얻은 리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파트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방자치선거가 처음 있을 때 아주 그때 저희 야학 교사를 두 사람을 다 양쪽 진영 선거 운동에 보냈어요. 그래서 보수 정당 조금 더 뭐 지금으로 하면 민주당 양쪽에 당 정당색이 좀 옅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와라. 그래서 두 양쪽에서 다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실은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하고 일을 했죠. 그렇지? 저희가 움직일 때는 일이 잘 안 되는데 그분들이 움직이니까 뭐 어디 마을 뭐 여행을 간다 버스 한 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뭐 7년 8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분들은 30년 40년 거기 살면서 이미 형성된 그런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일을 했던 게 하나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동네 신문을 다 매달 배달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신문을 나중에는 신문 기자 이제 주민들을 리더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취재도 하고 그분들이 기사도 쓰게 하고 해서 마을 신문을 했었는데 저희는 늘 관심이 이 마을의 뭐 환경 문제 아젠다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정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처음 편집위원장은 제가 하다 나중에 그걸 주민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마을 신문 취재 기자를 이제 주민들로 훈련을 해서 하니까 기사가 올라오는 게 우리 관심과 전혀 다른 뭐 하수도 문제 예를 들면
주민들의 아주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들을 가지고 실은 그거를 기사로 써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그냥 섬처럼 있었구나. 여기가 7년 8년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지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채 일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들을 경청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들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신뢰를 주는 활동들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활동이 힘을 얻고 세력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김홍희 신부님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안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무래도 이윤 추구라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기반적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서비스업, 교육 돌봄이나 지역 기반 문화예술, 로컬 마켓인 한계가 명확한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센터장님도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제도와 법으로 규정이 되니까 실은 시민단체 이게 원래는 시민들이 스스로 한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무슨 법이나 규정에 제한을 받는 운동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크 드 프룬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제도화되고 법으로 규정이 되니까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너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니야. 서로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규정이 뭐냐면 법적 근거예요. 법이 이러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 유럽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 구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들 그냥 제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다 같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시장도 해결을 안 해주고 국가도 해결을 안 해줘. 그것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조와 상조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저는 그게 무슨 경제적인 활동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라고 하는 건 아까 살림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었는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사회적 경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법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 우리를 스스로 가룰 그건 정부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은 정부가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상상력을 더 풍요롭게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물론 저희들이 신규 사업 발굴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지역에 대한 관심 거기서 뭐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뭐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걸.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뭐가 잘 됐대. 그러면 그거 갖다가 카피해서 우리 동네에서 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 구성원들, 우리 공동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이나 우리 지역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선규 이사장님은 이제 주택도 협동조합으로 지으시고 그게 아마 이제 50억, 60억 뭐를 호가할 텐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시거나 또는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의 주택협동조합은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개별 주택으로 돼 있다는 그 첫 번째 주택 12가정, 첫 번째 협동조합 주택 8가정과 마을극장 가자동과 비즈니스 공간과 이렇게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협동조합 주택 6가구가 가구로는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치면은 되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금액은 되게 커요. 근데 이걸 사업이냐고 물어보면 수익은 빵원인 거죠. 서로 내부에서 이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금이 있고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 이런 정도이고, 그러나 규모가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기업들이 다 이런 규모인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역사도 짧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은 그냥 사회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저 그런 일을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동네에서 커뮤니티 스토어 그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 것 때문에 커뮤니티 스토어를 하자고 이렇게 설득을 하러 다닐 때, 그런 이렇게 일단 사회적 경제 이렇게 말을 딱 꺼내면 시작부터 나 사회주의 싫어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세요? 정말 너무나 스스로 참 돌아서서 슬펐는데 그 몇 마디 하시는데 딱 안동 말투가 들리더라고요. 제 외가가 안동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안동이세요? 갑자기 딴소리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모랑 같은 고등학교 안동여고를 나오신 거를 확인하고 얘기하다가 사인해 주시고 커뮤니티 스토어를 하셨어요. 되게 이상하게 풀린 경우인데, 사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분단 모순으로부터 온 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크지 못한 게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좀 더 동원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조금 더 된다면 스페인의, 물론 이제 그게 문을 닫아서 좀 슬프긴 하지만 몬드라곤 컴플렉스에서 그 백색가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LG 백색가전을 만든 걸로 거의 그 나라에서 거의 최대 기업이 될 수 있었거든요. 협동조합이었는데 시작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뭔가 엄청 키우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사업은 사실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욕망이 이제 어떤 복음적 동기, 자기 신앙 고백 이걸로 동력화돼서 나타나면 또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규모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을까는 역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은영 목사님은 아예 그 지역 자체를 협동조합 지역사회로 이렇게 하시는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개발 사업이신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규모가 작다, 사회적 경제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하면서 아쉬운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정말 농촌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일을 위해서 사무장 하나 그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이라도 이렇게 세운다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손발이 최소한이라도 좀 있어야 뭔가 일이 진행되고 사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 사실 저희 농촌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막 기획해서 거기에 또 투자하고 뭔가 사업화해서 이렇게 좀 성공시키고 하는 것까지 내다보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데까지 내다볼 수는 없어도 저희가 그냥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 어쩌면은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서로 내놓고 그걸 잘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도 하다가 또 어느 기회에 또 이제 새로운 그런 거를 또 시행할 수 있는 뭐가 되고 조건이 되면 그런 쪽으로 또 가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희는 아무튼 대체로 하는 일들이 돈 벌고 사업성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주어진 거를 잘 그냥 관리하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 그런 게 그냥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 쪽으로 좀 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수 목사님, 제가 이제 사례를 듣는데 그 사례가 너무 제가 볼 때도 작아서
그래서 혹시 경제에는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떠세요?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필요를 또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원칙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러려면 조합원들의 어떤 목적에 채워지면 그러면은 그 협동조합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빵이라도 그거는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저기 국가에서나 다른 곳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익을 남겨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저희 그 이사님들은 빵이 돼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일을 통해서 해서 즐겁고 의미가 있으면 우리 협동조합은 성공한 거다라고 그 조합원들이 그렇게 저희들은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매니저 한 분한테 사실 이제 월급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고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나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니 5명의 이사가 돌아가면서 이제 지킴이를 하고 원래 와룡배움터 했던 것처럼 하고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간 평가를 하기를 잘했다. 이게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정신으로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말고 마을에서 이익금 없이 뻥이 되더라도 이걸 유지해 가는 게 지금 우리가 성공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기보단 합의하에 조합원들이 사실 그 합의가 되면 그것이 사회적 경제가 아니냐라고 사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경제를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래도 제가 있는 광진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돌봄이라고 쓰는데 저희 돌봄하는 기업이 있는데 직원이 990명이에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월 매출이 300억입니다. 또 제가 있는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건물을 벌써 4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돈도 좀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보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 공동체 주택 신설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쓰신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아주 특수한 사례라서 별도로 좀 와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강성주 센터장님이나 우리 터무니 있는 집 쪽에서도 좀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공동체 주택을 지어봤기 때문에 뭐 뒷풀이 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담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혹시 같이 토론하고 싶거나 또 같이 좀 공부하고 싶거나 또는 상담 받을 것들 혹시 있으시면 톡으로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멤버십 또는 느슨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면서 같이 함께 성장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